추락한 시기의 조선. 세자를 폐위시키라는 공신들의 청이 걸내에 울려 퍼지는데요. 세자전을 인폐하시고 국본을 다시 세우시옵소서. 그러나 힘이 없는 왕 선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의정부 삼정승 6조에다 3사까지 합류를 했구나. 온 조정이 담합을 했다는 증거는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이에 세자 이태는 혼자 살아남겠다 다짐했고, 이젠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제 사지를 찢어서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후 공신들이 원하는 윤씨 가문과 국혼을 결정했습니다. 중전마마와 공신들이 간택한 윤씨와 혼인할 것이오. 하지만 그의 말을 모른 척 넘기는 좌의정 박계원. 아둔한 씨는 잘 모르겠나이다. 다만 신하는 고할 뿐 모든 결정은 주성전하의 뜻이옵니다. 그러자 세자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뭐더라는 것이야? 감히 저를 내려다보는 불충을 저지를 것이냐? 현 조정의 최고 권력자 계원. 세자 이태는 그에게 비굴할 정도로 목숨을 구걸하는데요. 국본의 무릎이었지 이리도 가벼우십니까? 조선의 진정한 국보는 사대부입니다. 나는 경들을 배시킨 폭군처럼 왕권만 탐하지 않을 거요. 부왕처럼 경들을 견제하지도 않을 거요. 공신들과 삼사의 구원을 받드는 왕이 될 것이오. 아니, 나를 살려주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목숨을 빌었던 이태는 이후 왕위에 올랐고, 그가 조선의 12대 왕이 된 지 4년 후 후사 소식이 없자 후궁을 드리자는 말이 나옵니다. 전하, 중전마마의 회임만을 기다린 지 벌써 4년이옵니다. 하루빨리 후궁을 드려 왕실의 후사를 보시옵소서. 연치 어린 중전마마께 이 무슨 불충입니까? 아비의 부성보단 신하의 충심이 먼저입니다. 좌천성이야말로 어심을 외면하는 걸 보니 사심이 먼저인 모양입니다. 말씀해보세요. 사심 없이 왕실을 위한 간택이라 자신하십니까? 신하들이 왕위 앞에서 소리치며 싸우지만 이태는 그저 계원의 눈치만 보는데요. 신하는 고할 뿐 전하께서 명을하시면 그 뜻을 받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건강에 이상이 생긴 중전. 중전의 아버지 부원군은 그 사실을 숨기려 했죠. 자네 외에 또 누가 알고 있나? 아무도 모릅니다. 어서 대전에 고해야. 전하께서 알아봤자 지금 뭘 하시다고? 우리 윤씨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이네. 하지만 모든 얘기를 들은 이가 있었고, 그 시각 연무장에서 활을 쏘고 있던 이태. 좌상이 지켜보니 내 화살도 긴장을 한 모양이요. 그때 전하, 중궁전 정내관 들었사옵니다. 부원군과 의원의 대화를 엿들었던 내관이 이태에게 와 보고를 하는데요. 전하, 부원군께 하사할 정자터를 찾았기에 아래옵니다. 부원군의 심신을 위로하려 도성밖 빈집을 하러 정자를 지으라고 했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21칸을 헐어 4단 4줌에 22칸에 3단 9줌의 정자를 짓는다 하옵니다. 그대로 진행하라. 예, 전하. 중궁전에 가봐야겠어. 그런데 전하, 중궁전은 반대편이옵니다. 중궁전으로 가겠다던 이태가 대뜸 서고로 향했고 급히 뭔가를 찾아 읽습니다. 그런 한편 부원군은 대비를 찾아가 후궁을 자신이 정하게 해달라 청하는데, 부원군은 후궁 간택을 반대한다 들었는데 어찌 감히 대비전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다만 병약한 중전마마를 위해 후궁 간택은 신에게 전권을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대비는 벌써 모든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같은 시각 중궁전에선 중전의 화가 폭발하는데요. 아버님은 어찌 소식이 없어? 내가 혼절했는데 아버님이 제청이라니! 국모가 병중인데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이태가 들어와 중전을 달래줍니다. 과인이 왔습니다. 오늘도 편전에선 후궁을 드리라 아우성이었다지요. 내 중전만을 보며 사는데 그들의 아우성이 무엇 중요합니까? 그러자 세자빈의 얘기를 꺼내며 고백하는 중전. 그동안 제가 폐악을 일삼는 중전이라 서운하셨지요. 미워서 그랬습니다. 전하께서 신첩이 아닌 사간의 여식을 세자빈으로 맞으려 하신 게 너무 미워서요. 그 계집이 살아있었다면 제가 죽였을 겁니다. 그만큼 신첩이 전하를 연모합니다. 연모한다 하신 건 처음이지요. 과인도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전은 곧 죽습니다. 다정한 눈빛은 어디 가고 살벌한 말을 하는 이태. 농이 과하십니다. 농은 중전이 하셨지요. 진정 연모의 마음을 아시면 감히 그 입에 담아서는 안 되지요. 그는 사실 중전의 죽음으로 힘을 얻을 생각이었죠. 중전과 혼인하여 보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중전이 죽으면 내 힘이 되어줄 가문과 혼인할 수 있겠지요. 지금의 중전이 참으로 예쁘십니다. 그리고 부원군이 중전의 병을 숨기려 했던 사실이 들통나고 폐의 풍사가 침범해서 손쓸 수조차 없다지요. 중전에 대한 부정에 지극한 부원군이 그 말에 후궁부터 먼저 들이자 청하다니 핏줄보단 권력이 먼저인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끌려가는데요. 좌상,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준호를 김원한주로 부원군을 퇴직하고 그 죄성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개원과 대비는 이태를 완전히 소나귀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모르셔야 합니다. 당연히 모르시지요. 전하를 모시는 상선도 대전상궁도 하다못해 무수리까지 좌상의 눈이요 귀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왕으로 자란 이태는 뭔가를 꾸미고 있었죠. 그렇게 예고됐던 중전의 죽음이 지나고 이태의 주변을 둘러싼 개원의 사람들. 모두가 좌의정의 사람들이다.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이태는 늘 불면증에 시달렸죠. 오늘도 잠이 쉬이 들지 않을 것 같군. 서구에서 잘 것이다. 예, 그리 준비하겠나이다. 거의 매일을 혼자 서고에서 밤을 지새운 이태. 그러나 서구에 사실 밖과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요. 칠 년 전 당시 세자였던 이태는 자신이 직접 빈을 택하고 싶었고 내 혼산이라 윤씨 처자의 용모와 품성을 내 직접 보고 세자빈에 적합한지 판단하련다. 도련님! 신하들까지 따돌리며 백성들을 구경했죠. 그때 이태의 눈에 띈 한 여인. 그녀는 아이들에게 알을 부화시키는 법을 알려줬는데요. 진짜 계란만 가져오면 병아리 만들어줘요? 그럼 자 안에 넣어봐. 그렇지. 다행히 날씨가 도와주니까 하루에 3번씩 잊지 말고 알을 굴려놔. 한 사나흘만 기다리면 병아리가 나올 거야. 어린 계집이 혹세무민이라니 참으로 말세로다. 진정 닭이 품지도 않은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믿는 것이냐? 닭이 품는 것처럼 뜨끈하고 축축하게 환경을 만들면 알이 부화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부화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태가 갑자기 행패를 부렸고 방금 선비님이 깬 건 그냥 계란이 아니라 닭이 될 계란입니다. 그러니 닭값으로 변상하십시오. 받고 싶으면 어디 한번 쫓아와 봐라. 열이 받은 그녀 유정이 이태를 쫓아왔죠. 불타오르네. 너 말을 타느냐? 이태는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는데요. 그 계란은 오늘의 노력이 내일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배움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나 하는 거짓말이 나한테도 통할 것 같으냐? 그리 가면 습지에 빠집니다. 또 거짓말 치는구나.
하지만 잠시 후 추하게 넘어진 이태에게 손을 내민 유정. 거짓말 아니네. 소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태는 그녀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죠. 이어서 아이들한테 배움을 주려 했던 유정의 의도를 들었고 정말 계란을 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애들은 오늘 하루만 배불리면 된다. 부화시키기도 전에 먹어치울 거란 말이다. 그 행동을 후회하면 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엔 또 다음엔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요. 그러자 악담을 퍼붓는 이태. 참으로 못났구나. 못난 데다 발칙하고 오만하고 포악하기까지 하다. 말도 많고 음전하지 못하니 누가 데려갈까? 말이 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혼인해주마. 그는 냅다 혼인부터 말했죠. 그러나 세자빈이 될 여인이라면 중요한 조건인 가문. 지금 당장 뒤를 쫓아라. 어느 가문의 여식인지 외가와 평판까지 소상히 알아오라. 선종은 유정의 가문을 듣자마자 반대했는데요. 사간주 악수의 여식이라. 예, 그 집안이 아니면 누구와도 혼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간주 악수가 누군지 모르느냐? 사림의 미래라는 자다. 사림의 추앙을 한 몸에 받기에 공신들의 견제 또한 받는 자이다. 하지만 이태는 생각이 달랐고 그래서입니다. 공신들을 대적하려면 사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정을 향한 마음이 아주 확고했죠. 정말 좋은 처자입니다. 국모의 자질을 갖추었다 할 만큼 어질고 현명한 여인입니다. 사실 선종 또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공신들의 힘이 두려웠는데요. 세자의 말이 옳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과인은 두렵습니다. 공신들의 반정으로 왕이 됐던 선종. 과인은 형님을 폐위시킨 공신들의 추대로 보위에 올랐습니다. 사림을 끌어들여 공신을 배척한다면 저들이 어찌 나올지. 세자를 믿으세요. 그렇게 선종이 궁에 사관 유학수를 불렀고 신사관 유학수 부르심을 받고 입시하였습니다. 경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소. 신, 목숨을 바쳐 전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여식 유정을 세자빈으로 삼겠다 말했습니다. 경의 여식을 세자빈으로 삼으려 하오. 그러나 개원에게 곧 이태의 생각이 전해졌고 사림을 통해 반정 공신을 견제하라. 세자조께서 그리 말씀하셨다. 얼마 후 유정이 세자빈으로 간택되는데 되시지요. 세자빈으로서 앞으로 규거하실 거처입니다. 알겠네. 이에 개원을 중심으로 공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신 좌의정 박개원, 신의 관직을 내려놓고 이 목숨으로 참담함을 아뢰옵니다. 개원은 유학수가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사간 유학수가 사림의 힘을 앞세워 영모를 꾀했나이다. 심지어 왕비까지 영모죄로 끌어들였죠. 더욱이 참담한 이는 역적들이 영모들의 수계로 중전마마를 지목한 것이옵니다. 전하! 부디 중전을 폐하시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소서! 선종이 왕비의 폐위를 막아달라 부탁하지만 단번에 거절하는 개원. 좌상, 과인이 이렇게 정하오. 중전의 폐위만큼은 막아주시오. 전하, 어찌 국서에 사사로운 정을 앞세우십니까? 이에 그를 하옥하라는 왕명이 떨어지는데 내금이는 당장 좌상을 하옥하라. 감히 중궁전을 음해한 죄인이다. 하지만 내금이는 무엇 하느냐? 내금이장은 왜 가만히 있는 게냐? 내금이는 물론 내신들까지 왕명을 거부했고 감히 과인을 협박하는 게냐? 내금이는 칼을 들라! 대신들은 관물을 쓰라! 결국 왕비와 유학수에게 누명이 씌워졌죠. 그날 밤 왕비는 이태에게 차를 내줬는데요. 차가 식습니다. 그리고 태야.
어머니, 방금 네가 마신 차에 독을 탔다. 갑자기 차에 독을 탔다 말합니다. 이태는 폐위를 늦추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했는데요. 일국의 세자가 독살당할 뻔했으니 저들도 당분간은 몸을 사리겠지. 이런 뻔한 수술에 좌상이 당할 리 없습니다. 안다. 그러나 어미는 절대 패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의 국모로 죽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태를 지키려 한 것이었고, 난 세자와 함께 독살당한 겁니다. 평생 기억하고 이용하세요. 곧이어 선종이 그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중전과 세자가 독살당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은 이태. 그는 도구로 알아놓은 사이 선종이 복수했을 거라 믿었는데, 어마마마를 죽게 만든 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어마마마의 원수를 갚으신 게죠. 하지만 전하, 좌의정 들었사옵니다. 복수는커녕 또다시 유정의 집안에 씌워진 독살 누명. 전하, 중전마마를 시한 역정 유학수와 그 식소를 참하고 재산을 몰수하였사옵니다. 유학수 여식에 대한 처벌을 하명하여 주시지요. 이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죠. 내 나를 죽일 것이다. 널 갈아마실 것이다. 당장 세자 입을 틀어막고 동무전에 가두라. 그러나 결국 유정에게도 참수형이 떨어졌고, 유학수의 여식은 역적의 딸일 뿐이니 내일 형장에서 참아라. 다음날 그녀의 아버지가 먼저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빨리 가자. 그리고 끝내 칼이 휘둘러진 한편 이태는 유정의 목숨을 빌었는데요. 유학수의 여식을 살려주십시오. 힘이 없으니 내 사람을 잃는 거다. 난 아내의 죽음마저 외면한 비겁한 지압이다. 소자는 그리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고의 비밀 통로를 알려준 선종. 고래는 대대로 계승권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 여기로 통하면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이태에게 직접 세자빈을 구할 기회를 줬죠. 균을 따라가거라. 가서 넌 나와 다르다는 걸 증명해라. 그리고 잠시 후 감옥에 번진 엄청난 불길. 그때 이태가 유정을 구해내는데요. 그러나 유정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으로 살 의지를 잃었죠. 그러자 그녀에게 살아달라 부탁한 이태. 살아다오. 나로 인해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나는 살 것이다. 내 소중한 일을 도륙는 놈들의 피를 말릴 것이다. 그러니 그대도 살아다오. 두 사람은 그날 복수를 다짐했고 7년 뒤인 현재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사라져. 고맙소. 나로 인해 몰락한 연모하는 나의 빈이여. 그러나 유정은 아직 이태가 세자란 사실을 몰랐는데요. 살아보렵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살려준 목숨,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 합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중림현에서 생활했고 이곳에서 만든 채상을 한양에 가져와 팔았는데요. 내가 크게 이문을 남겨올 테니 다들 기대하세요. 그렇게 한양에 오자마자 만난 이태와 유정. 어이구, 둘 모두 서로를 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요. 참 예쁘. 잘 어울립니다. 그때 유정이 부채를 선물하고 선비님께 부채 선물은 처음이지요.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오.
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누군가. 나오거라. 날 쫓은 것이냐, 아니면 낭자를 쫓은 것이냐. 다행히 그들은 유정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똥금아, 향아. 바로 유정이 만나는 선비의 낯짝을 보러 온 것이었죠. 그 짝은 우리 형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형님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형님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제가 누굴 만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유정과 이태는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고 이번 보름에 또 뵙겠습니다. 잠시 후 유정은 좌의정과 병판댁 소식을 물었고 향아, 왜 좌의정 댁가 많지 손님을 알아봤어? 거긴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해요. 보통 손님이 아닌가 봐. 병판댁은 어때? 나아가 벌써 말을 터놨지요. 근데 요새 아씨 때문에 난리라서 세상 살 정신이나 있나 모르겠어. 무슨 일이길래? 그녀의 말대로 요즘 병판은 정신이 없었는데요. 금원령이 반포되기 전에 어서 혼례를 서둘러야지. 바로 혼례를 거부한다는 딸 연희 때문. 상대는 좌의정 대감의 조카다. 장차 크게 기용한다고 하지 않느냐. 금원령이 내리면 저도 초간택에 참여하는 겁니까? 걱정 마라. 널 초간택에 넣을 일은 없다.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렴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킬 곳에 보내겠느냐. 글쎄 싫다니까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나 병판은 소문난 딸바보였고 유모, 그 자네는 애 훈육을 어찌 시켰길래 기집애가 저렇게 방자해? 지금 뭐 하는 게야? 예? 그 당장 가서 연희 달래지 않고 뭐 하는 게냐고. 가서 타락죽이라도 먹이게. 알았나? 억지를 쓰는 딸을 막지 못했죠. 혼인하느니 이 목을 벤다면 난리. 아무래도 이 집 아씨가 마음에 든 사내가 있어서 혼인 안 하려는 것 같아. 아이 진짜요? 혼인할 수 없는 사내 같은데 알아볼 수 있겠어? 아이 형님이 필요하면 알아봐야지. 그런데 이때 대뜸 유정에게 시비를 거는 한 남자. 이거 중인 계집이나 할 장사를 하러 한양까지 오셨네. 저희는 팔러 왔으나 도련님께서 사러 오신 듯합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 중림현까지 와서 유정에게 청혼을 하려 했는데 나와 혼인해 주시. 내 장원급제의 장차 낭자를 정경 부인으로 만들어 주겠소. 그러나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많이 늦었지요. 가진 게 없다는 그녀의 말에 바로 태세를 바꿨고 실은 관아의 일이 이리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가나라네. 그 낭자가 무슨 일로? 작업장을 고을에 헌납하려고요. 그 빈몸이라고? 예. 그 많은 재산을 왜 나눠줘? 내 이미 그 한양에 은자를 보내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거 어쩔 것이냐? 어째 책임질 것이야? 아유 씨. 그의 행패에 중림현 사람들이 나섰었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씨. 웜에 여기서 이러시면은 안 되지요. 하면 누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물론 양반을 때릴 순 없었지만 이놈이 어디 감히 양? 아이고 이 도련님이 내 대급박을 치네. 스스로를 내리치는 모습에 물러났고 그만하게. 자, 나 가네. 도련님에겐 그날의 억울함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아이고, 네 눈도 왔느냐? 이 또서 뭐 튀어나온 건 아니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판댁입니다. 큰 소리 내봤자 피차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자. 저 계집이 한양 올 때마다 큰 이문을 남긴다고 했지? 한편 병판댁 여식 연희는 누군가를 떠올리는데요. 어느 날 그녀의 가마를 습격했던 무례배들. 나오지 마세요, 아씨. 가마 안에 꼭 계셔야 합니다. 조용해진 소리에 유모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유모, 우레배들은 다 쫓아냈어? 그때 모두 도망갔으니 열어도 된다. 가마 문을 열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태였는데요. 그녀는 그날 이태에게 첫눈에 반했었죠. 한편 어느새 약속한 날인 보름이 됐고 전하, 오늘은 보름이라 달빛이 좋으니 산보 삼아 걸으심이 어떨는지요? 벌써 보름인가? 유정이 이태를 만나러 나가는데 그녀의 스승이 앞을 막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갈 것 없다. 벌써 마스방을 보냈다.
넌 오늘 가지 않을 거란 말을 전하라고 했어. 이태가 왕이란 걸 아는 스승은 지금이라도 그와의 만남을 막으려는 거였죠. 왜 선비님과 못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넌 그분을 모른다. 가까이 하면 너도 위험해질 거라고 몇 번을 말해. 하지만 유정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선비님이 누구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아, 혹시 아직 아씨를 기다리시면 그분은 누구든 기다리실 분이 아니네. 뒤늦게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이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 오는 줄 알았어. 어찌 안 가셨습니까? 혹여 낭자가 올까봐. 이태와 유정은 달콤한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그대는 알까요? 이 아픔 가르고 싶어. 아픔 이제 가셔야지요. 그런데 이때 거기 형님 맞죠? 방해꾼들의 등장에 아쉽게 헤어지는데 그만 가보겠어. 예. 다음 보름이 또 있으니까요. 형님! 또 보나요? 이태의 발을 붙잡는 대화 내용. 아, 형님. 좌이정 별채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군데? 그는 곧장 유정에게 좌상을 캐는 이유를 물었죠. 좌상의 집안을 캐는 이유가 무엇이오? 특이한 정보가 있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떤 정보 말이오? 좌상댁 별채에 기거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좌상대감의 진려입니다. 유정은 자신의 진려를 중전으로 삼으려는 개원의 계획을 예상했는데요. 좌상의 진리야? 예. 그 진려를 중전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대비마마와 좌이정이 담합하면 누구든 중전으로 간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 검은 우리가 반정을 일으킨 날 궁의 문을 열었던 검입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개원은 공신들에게 중전의 자리를 통보했죠. 내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이 검을 들었던 그날의 심정으로 간청 드리는 것이요. 내 진료를 중전으로 간택하려 합니다. 그런 한편 이태는 유정이 좌이정을 알아보는 걸 걱정했지만 낭자가 그런 일을 왜 알아보는 겁니까? 조선 제일의 권력자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겁니까? 가능하다면 못할 것도 없죠.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과 선비님 집안을 멸문시킨 자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 누군지 우린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 인영왕후를 시해한 범인부터 누군지 알아야지요. 아직도 중전마마 시해범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릴 거예요. 한편 개원은 억제에 가까운 이유로 중전의 자리를 주장했고 우리의 피로 해주의 폭정은 멈추게 만들었어. 허나 후대는 어찌 될까? 또다시 폭군이 나오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것이요? 어찌 간택과 상관없는 말씀하십니까? 해서 중공전을 놓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폭군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 시간.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때까지 자신의 손으로 선군을 만들겠다 밝혔죠.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를 선군으로 만들 그 시간 말입에다. 그런 한편 유정한테 악심을 품은 남자가 누군가를 찾아갔는데요. 뭐냐? 그 돈이면 뭐든 한다 들었네. 내 이 돈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그는 유정을 납치하라는 의뢰를 했고 보름에는 사내를 만난다고 꼭 집을 나선다니까. 그 집에 이 물건 판 대금이 두둑하니까 그날 납치를 해서 이제 뜯어내면 된다 이거야. 자 잡숴. 우연히 이태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저 무리들이 못된 짓을 꾸미는 듯하니 고배는 넣거라. 그들에게 감시를 붙인 이태는 그날 밤 유정 생각에 잠들지 못했고 유정 또한 그를 생각하며 밤을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대비는 외명부 여식들을 들이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한상궁, 내일은 외명부의 여식들을 모두 궁에 들게 하라. 예, 마마. 그건 곧 국혼을 위한 자리란 걸 모두 알고 있었죠. 오늘 자리는 국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를 살펴보시려고 부르신 걸까요? 하지만 대비는 중전을 예고하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것뿐이었고 빈자리의 주인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냐. 좌이정의 진려가 곧불에 걸려
감히 뵙지 못하는 송구함만 전하였습니다. 빈자리는 치우겠습니다. 그냥 두게. 가장 귀하신 분이 될 자리가 아니냐. 자리가 비었어도 예를 갖추도록 하라. 그대들이 받들어야 할 뿐이다. 이에 연희는 국혼을 포기했습니다. 궁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다이장 말일세. 무슨 진료가 그리 많아? 나 아버님이 퇴창하시면 내 혼인할 것이라고 말하게. 아씨. 아마구나 혼인하고 말걸. 한편 개원은 부원군의 재산을 몰수하며 지난번 이태가 하사한 정자를 확인하는데 부원군의 심신을 위로하려 도성밖 빈집을 하러 정자를 지으라고 했어. 모든 재산이라고 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정자들까지 다 배속을 하지 않았느냐.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으나 그런 정자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자 보고를 했던 내관 의균을 의심했고 혹여 정상전이 거짓을 구했을 수도. 내관들은 모두 방에서 나오시오. 숙소 점검이오. 그의 방안을 뒤져 익숙한 고서를 발견합니다. 이 고소가 왜 수상하다는 겐가? 전하께서 가까이 두시던 고서이옵니다. 그러자 떠오른 당시 의균과 이태의 대화.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21칸을 헐어 4단 4줌에 22칸에 3단 9줌의 정자를 짓는다 하옵니다. 보고했던 숫자로 고서를 따라 읽자 중전의 죽음을 암시한 글자가 나오고 21칸을 헐어 4단 4줌에 22칸에 3단 9줌의 정자를 짓는다 하옵니다. 그렇게 개원은 내관 의균이 이태의 사람이란 걸 알게 됐죠. 그날 정의규는 날 찾아온 것이 아니다. 전하께 중전의 죽음을 미리 알리러 온 것이었어. 같은 시각 개원이 중궁전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 진짜임을 알게 된 이태. 전하의 말씀대로이옵니다. 좌상이 제 진료를 중전으로 간택한다고 합니다. 중궁전과 동궁전까지 차지하면 대대손손 권력을 누리겠구나. 이에 그도 결단을 내렸는데요. 자네가 할 것이다. 전하, 이제 시작할 것이다. 중궁전을 좌상의 진력에 줄 수는 없지. 그리고 잠시 후 병판댁에 날아간 투소. 딸 연희에게 만나는 사내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찾으셨습니까, 내가만이? 연희에게 사내가 있느냐? 그 무슨 흉측한... 연희를 감시해라. 수상한 사내가 근처에 있거든. 즉시 고하라. 곧이어 연희도 누군가의 서신을 받았고 웬 선배님이 아쉽게 몰래 전화라고 하십니다. 방금 아쉽게서 뒷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신을 보낸 이를 만나러 갔는데요. 연희를 불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이태. 주상 전하를 뵙사옵니다. 그는 연희에게 간택에 처녀 단자를 넣어달라 말했고 초간택에 처녀 단자를 넣어다오. 그녀를 원한다고 속삭였죠. 삼간택에서 과인이 원하는 집안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대를 말하네. 하지만 이때 멈춰라! 연희의 뒤를 밟은 병판이 사내들을 잡으라 명을 내립니다. 사내 놈들은 다 잡아라. 직접 검을 꺼내들어 호위들을 벤 병판. 그리고 곧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멈춰라! 너희는 겸사복 아니냐? 전하의 호의가 왜 여기 있어? 그 순간 이태가 모습을 드러냈죠. 신병족판서 조원표 주상 전하라 배웁니다. 이후 이태는 연희를 이용해 병판을 협박하고 데뷔전으로 달려갈 것이오. 하여 병판의 여식과 이미청을 통했다고 모두에게 발설할 것이니 전하! 어찌 제 여식의 앞길을 막으려십니까? 병판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임을 과인이 다 압니다. 이어서 병판에게 원자의 외조부가 되어달라 말했죠. 원자의 외주부가 되어주시오. 과인은 병판의 여식에게서 원자를 보려 합니다. 그렇게 이태가 병판을 끌어들인 한편 이태를 향한 개원의 감시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전할세. 전하께 틈이 생겼어. 아무도 모르게 암호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게야. 오심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려 하시는지 알아내야 될 게다. 그리고 다음날 이태는 얼마 전 들은 납치건을 확인하는데 최상장 부근에서 납치를 무효하던 자들이 있었지. 구별했느냐? 예, 허나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유정화 씨와도 얽힌 일 같으오니 더는 관여치 아니하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그게 유정을 향한 모의란 걸 이태가 알게 된 이때 뭐 준비는 잘 됐는가? 가세. 그들은 유정의 뒤를 쫓았고 뒤이어 이태가 급히 궐을 나섰는데요. 그러나 심해진 감시로 개원에게 곧 보고가 되고 대전 내간에 호패를 든 자가 방금 궐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자가 아무래도 전화 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태가 먼저 유정을 지켜내는데요. 이어서 놀라운 솜씨로 작당들을 처리하는 이태. 그는 화려한 검술로 모두를 쓰러뜨렸고 마지막으로 주동자의 목을 배려했죠. 어찌 낭자를 노린 것이냐? 돈 때문이냐? 아 그게 그런데 그 순간 이태를 노리고 쏘아진 화살. 그리고 선배님, 이태는 유정을 감싸며 화살을 피하는데요. 한편 도망간 주동자는 개원의 사람을 마주쳤고 방금 네가 보고 들은 거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 그가 모든 걸 부는 사이 이태는 유정을 다그쳤죠. 다칠 뻔했지 않소. 어찌 이리 무모?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건 유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별일 아니오. 피가 나는데 어찌 별일 아니란 겁니까? 누구 짓입니까? 왜 화를 내시오? 일이 다쳤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곧장 혼인을 얘기한 유정. 저와 혼인해 주세요. 그러나 나에겐 혼인해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이태는 그녀와 혼인할 수 없었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그 여인이 꼭 필요하오. 그분을 연모하십니까? 그 여인이 필요하오. 이번에도 유정에겐 아무 설명도 하지 못했죠. 그럼 왜입니까? 왜 늘 저를 걱정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듣고 화도 안 나십니까? 이제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살란 말이오. 그 시각 개원도 유정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만나는 여인이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잡아온 녀석을 통해 유정의 정보를 들었고 납치하려 했던 여인에 대해 아는 대로 모두 구하거라. 이후 중림현에 군이 들이닥쳤죠. 어찌 우리한테 이러시오? 아씨가 베푼 게 얼마인데? 그 아씨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뭔 짓을 했길래 한양 저 까마득한 높은 데서 명이 내려오냐고. 이어서 대비는 금혼령을 내린 후 간택을 서둘렀는데요. 금혼령은 한성부와 경기에 내려 간택을 서두르십시오. 왕실의 체면에 해가 가지 않도록 명문가의 처녀단자를 제출하게 만드시오. 이태의 유혹에 넘어간 연희는 병판에게 처녀단자를 넣어달라 말합니다. 넣어주세요. 전화 옆자리를 딴 여자한테 뺏기기 싫다니까요. 그러나 병판은 왕실이 어떤 곳인지 알기에 중전 자리를 탐내지 않았고 중전은 좌상의 진료로 내정되었으니 괜한 웃음거리 자처하지 말거라. 중전이 못 될 바엔 차라리 목을 메고 말 거예요. 이태는 병판의 결정을 예상했는데요. 병판은 어찌하고 있느냐? 겸사복의 입을 봉한 듯합니다. 과연 좌상에게만 복종하는 다른 공신들과 달리 유일하게 제 세력을 만든 이가 병판이지. 이러니 병판이 더 탐날 수밖에. 한편 병판은 눈에 거슬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병조판서의 휘하인 겸사복까지 건들자 병판이 화를 내는데요. 겸사복정은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전하의 자명에 대해 확인할 게 좀 있었어요. 겸사복은 제 휘하입니다, 대감. 그러자 개원은 병판과 술자리를 만들었고 우리 오랜만에 호젓한 술자리 어떠십니까? 좋죠. 그날 저녁 병판의 앞에서 훈도를 다스렸죠.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 살려주마. 중전에게 가장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 그리고 절대 간택할 수 없는 사주를 내놓거라. 그건 개원 나름의 사과였는데요. 훈도 따위를 어찌 직접 다스리십니까? 이리도 초조하니 병판 휘하에 있던 겸사복장을 직접 다그쳤다 말하는 겁니다. 내 실수예요. 그 사과 한번 요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개원의 경고. 내 놓친 전화의 틈이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전하의 틈이라니요. 네, 좀 더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은 병판의 길을 확실하게 죽이려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뭐야? 병판의 여종이구나. 유정을 찾아간 의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왜 이런데요? 무사님, 그는 앞으로 이태를 만날 수 없단 말을 전했는데요. 전할 말이 있어 뵙자 했습니다. 그분께선 더는 보름에 나오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고 또 오기만 하다. 내 선배부터 버릴 거야. 그런데 그때 유정을 찾아온 개원의 부하. 아씨, 손님 모셨는데. 그는 손님을 연기하며 유정을 저잣거리로 데려갔죠. 헌데 꼭 선전해서 사야 합니까? 또한 이태도 개원이 권한 자맹을 나오고 근데 좌상이 어쩐 일로 내게 자맹을 권했을고. 그렇게 유정과 이태가 마주치는데요. 마음에 든 비단이 이홍색입니까? 선비님? 하지만 지금은 알아봐서는 안 되는 때 아는 여인이십니까? 모른다. 이를 유정도 곧 눈치를 챘죠. 그리고 잠시 후 이태에게 사과를 권하는 한 상인. 나으리 한번 자셔보시지요. 주어라. 그런데 이거 한 입에. 그가 전한 건 누군가의 쪽지였고 아유, 적서는 못할 망정 쪽파까지 깨십니까? 너희가 쏟지 않았느냐? 다 주어라. 틈이 생긴 사이 이태가 사라지는데요. 이후 그가 만난 쪽지의 주인은 바로 유정이었죠. 이태는 그녀를 바로 돌려보내려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시오.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소녀가 도울 거 아닙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번엔 유정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 살아가라 해준 분도 선비님이었습니다. 상관할 것입니다. 해서 선비님이 계신 곳까지 갈 것입니다. 끝내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두 사람. 낭자는 올 수 없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 세상은 낭자가 살 수 없는 곳이오. 그때 겸사복이 검을 겨누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물러가거라. 결국 둘은 다시 헤어져야 했지만 이태는 다음 보름에 만나면 모든 걸 말해주겠다 약속하죠. 이번 보름에 만나면 그때 전부 다 말하리다. 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부하가 개원에게 모든 내용을 고하는데요. 전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느냐?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고하거라. 한편 궁에 돌아온 이태는 처녀 단자부터 확인했고 새로 올라온 처녀 단자는 없었느냐? 없었사옵니다. 소식 없는 병판에 잔뜩 초조해졌죠. 병판이 제출해야 하느니라. 그런 한편 개원한테 잡혀 신문을 받는 겸사복장. 멈춰라! 좌상은 당장 멈추시오. 내가 질책할 것이오. 내 겸사복장을 해임하는 걸로 이번 일을 끝낼 것이요. 그렇게 개원에게 완전히 당한 병판은 다음날 이태를 찾아갔고 주변을 모두 물렸으니 말하시오. 전하께서는 신에게 원자의 외조부가 되어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의 여식을 중전으로 간택하시겠다는 뜻이옵니까? 그러하오. 간택에 대한 의심을 솔직하게 밝히는데요. 데뷔전에서 낙점한 처녀를 전하께서 바꿀 수는 없사옵니다. 과인의 혼례요. 과인의 뜻을 무시하기도 힘들 것이오. 믿지 못하옵니다. 데뷔마마와 자의정은 이미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어찌 저들을 이기려 하시옵니까? 할 것이오. 못하시옵니다. 증명하리다. 증명하소서. 그러자 세웠던 계획을 모두 밝히는 이태. 중전이 승하한 후 과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병판의 여식을 만난 거였다오. 두 번째 만남에서 병판에게 발각된 것도 과인의 의도였어. 좌의정을 몰아서 겸사복장을 바직하게 만든 사람도 과인이요. 병판을 여겨오게 만든 이가 과인이요. 전하! 병판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 가장 힘든 판을 해냈으니 다음 판은 이보단 쉬울다. 그리고 그는 병판을 향해 손을 내밀었죠. 병판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과인을 믿고 이 손을 잡아주시오. 이에 병판은 이태의 충신이 됐고 신 병조 판서 조원표 전하의 어신만을 받드는 전하의 충신이 되겠나이다. 이후 마주친 개원에게도 경고를 하는데요. 명과학에서 장난칠 생각은 마시오. 그랬다간 내 명과학 훈도와 좌상의 담화부터 터뜨릴 것이외다. 더불어 이 판을 짠 주인을 알려준 병판. 이 판을 짠 분이 바로 주상전하십니다. 꼭두각시라 생각한 이태의 생각지 못한 반격이었죠. 대감께서 놓친 틈이 너무 크다이다. 뒤이어
개원은 곧장 이태를 찾아갔고 서른 걸음 물러거라. 예, 대감. 이태에게 대놓고 병판과 벌인 일을 물었는데요. 심중에 두신 중전의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왕권을 강하게 해줄 가문을 원하셨습니까? 어째 제작거리 협작품 같은 일을 하시옵니까? 그러자 개원을 향해 활을 겨눈 이태. 그리고 이태도 숨기지 않고 속내를 밝혔죠. 오랜만에 명중이구려. 협잡군이라. 경들이 늘 하던 정치가 협잡이 아니었는가. 또한 그는 앞으로 개원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 예고하는데요. 군왕은 어질고 지혜롭고 덕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겹소 좌사. 그런 말은 부왕께나 통할 말이요. 꾸코는 과인을 가장 비싸게 사줄 집안과의 거래요. 그런 한편 유정은 수상한 주문을 받았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채상은 보지도 않고 성금으로 다 지불하고 거기다 저와 스승님만 오라는 거. 한양에 더 있으려는 속셈 모를 줄 아느냐? 곧이어 채상을 싣고 손님 집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좌의정 개원의 집이었죠. 좌의정 댁입니다. 이후 조심히 안으로 들어선 유정과 스승. 그런데 이때 정신 차려라. 심하게 다친 아이와 함께 잡혀가고 개원은 그들에게 도둑질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집안의 계집종간을 통해 도둑질한 장사치들입니다. 누명입니다. 계집종이 모두 실토했다. 성배가 심지어 스승의 목숨까지 위협당한 그때 죽이거라. 대감마님, 우매한 저희에게 명하실 게 있다면 하명하여 주십시오. 유정이 나서 개원을 막았죠. 어째 하명할 게 있다 생각했느냐? 하찮은 도둑들 앞에 대감께서 직접 납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영민해. 그러자 떨어진 명은 뜬금없게도 목욕이었고 중요한 자리라며 유정을 세단장 시키는데요. 피 묻은 옷으로 나갈 자리가 아니다. 한편 개원이 올린 처녀단자를 확인한 이태. 금일 좌의정이 올린 처녀단자이옵니다. 과인의 경고는 무시하고 결코 골렸군. 그리고 박아우, 내 진료의 이름이자 지금부터 너의 이름이다. 개원은 유정에게 진녀의 이름으로 중전이 되라 명했죠. 너는 내 진료의 이름으로 간택에 나갈 것이다. 이 나라에 중전이 되거라. 그러나 이태는 유정의 등장을 예상치 못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전시받을 자리니라. 어디 누구든 보내보거라. 유정은 개원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불가합니다. 발각되면 대감이들 무사하리라 보십니까? 대감 또한 차명당하고 멸문지화 당할 죄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쩐다. 이에 개원이 가문을 몰살시키겠다 협박했죠. 내 가문이 몰살당하기 전에 너의 가족을 몰살시킬 것이다. 네가 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사지를 내찢어놓을 것이야. 그렇게 유정이 난데없이 개원의 진녀가 됐고 그녀는 왜 진짜 진녀를 두고 자신을 택했는지 의아했는데요. 분명 별채에 진료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나를 진료로 삼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러나 개원의 부인 또한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죠. 제 스승님은 어디 계십니까? 의원이 진료 중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 허면 이 방의 진짜 주인인 진료는 어디 있습니까? 반려하지 마라. 알아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 개원의 외아들 남성이 왔는데요. 네가 아옥이구나. 나는 너의 오라빈이라. 좌상의 외아들 사헌부 장령, 선비의 도를 지키는 강직한 관리라 했었지. 유정은 바른 성품으로 소문난 그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죠. 오라버니, 내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일 보자꾸나. 내 별당으로 찾아오마. 그리고 다음날 여기 아옥이에 손님이 계시다면서. 대감마님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잠시 전할 것이 있어 왔다. 남상은 갇혀있는 유정의 사람들을 찾아갔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급히 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한 연기였을 뿐. 서차를 가져간 분은 저를 동생으로 알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용해 좌의정 댁을 빠져나가세요. 채상장들과 예전에 준비해둔 경상 땅으로 가시면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이후 서둘러 도성을 벗어난 중리면 사람들. 그러자 유정은 개원을 만나려 하는데요. 대감마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건방지구나.
저는 중전 간택에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가하라 하시면 대비마마와 종친들 앞에서 나는 좌의정의 진료가 아니라고 폭로할 것입니다. 지금쯤 사람들이 안전할 테니 무서울 게 없어진 그녀는 되려 개원을 협박했죠. 소녀가 돌아가지 않으면 스승님은 포도청과 의군부에 투서를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장들이 도성을 벗어나 경상 땅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따라가거라. 이미 한수 앞을 내다봤던 개원. 모릅니다. 이 보름마다 대광 동교에서 만났다지. 그는 유정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너의 스승 최상장 선비님, 내 누굴 먼저 죽여야 하느냐. 결국 일은 개원의 뜻대로 진행됐고 대감마님, 감히 명을 거역한 죄 죽어 마땅하나 은혜를 베푸십시오. 고개를 들거라. 앞으로 너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서는 아니 된다. 이 나라의 국무가 될 몸이니라. 그 시각 유정을 기다렸던 이태는 오지 않는 그녀를 찾아갔는데요. 급하게 떠날 일이 생긴 건가? 떠난 흔적에 이태가 돌아선 순간 문득 떠오른 유정과의 대화. 어차피 백성도 왕실의 하늘로 여기지 않소. 백성의 하늘은 따로 있지요. 쌀이 하늘입니다. 한가득 들어있는 쌀이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도망쳤다는 걸 알렸죠. 떠난 게 아니다. 도망치거나 끌려간 거야. 이태는 당장 달려가 의균에게 유정을 찾으라 명했고 중리면에 전령을 보내라. 낭자에게 병고가 생긴 것 같다. 이후 의균은 유정의 행방을 찾았는데요. 다들 사기했는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아이고 말도 마소. 비단 막지값을 나중에 치른다고 하고 도망갔다. 그런데 그를 감시하고 있던 부하가 곧장 개원에게 이를 알렸고 정상전이 아씨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깊은 마음이구나. 다음날 궁궐엔 간택이 앞서 유정을 포함한 여식들이 모이는데요. 같은 시각 의균의 보고를 들은 이태. 전하의 말씀대로 변고가 생긴 듯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정이 바로 앞을 지나갑니다. 이태는 곧장 그녀의 뒤를 쫓아갔는데요. 그러나 주상께서 어인걸음이십니까? 대비가 재간택에 참석하려는 그를 막아섰고 예정에 없는 배석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소자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유정을 확인하지 못한 이태는 자신이 잘못 본 거라 여겼죠. 과인이 잘못 본 것 같다. 여기 있을 리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최종 간택, 낙점만을 남겨둔 상황. 하지만 이태가 마음에 든 여인이라며 연희를 택하자 우연히 본 조시천이 어지고 단정한 성품이 국모의 자질을 받아 여겼소이다. 대전이 소란스러워지는데요. 간택은 대비전의 소관이니 그 뜻을 따르심이. 허나 만백성의 지압인 전하께서 부부 유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터. 이에 이태는 고견을 구하겠다 밝혔죠. 고견을 구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이십니까? 홍문관 대작에게 3사의 의견을 통합해달라고 했습니다. 개원을 따르지 않는 인물인 홍문관 대제학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의견을 내놓는데요. 고하시오. 이 간택은 불가하옵니다. 그는 이유를 들며 간택을 불허하라 청했고 승하하신 중전마마의 3년상도 채우지 못했사옵니다. 성급한 계비 간택령으로 부부의 예를 다하지 못함이 그 첫 번째요. 간택을 불허하고 관례를 따르시옵소서. 이에 대비는 잔뜩 안달이 났죠. 어느 선조께서 3년상을 다 채웠다더냐? 최상께서 뭐라 하시더냐? 전하께서 시간을 벌려 하신다며 심히 우려하셨습니다. 시간을 번다. 결국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고 각자 목소리만 커져가는데 전하, 어서 대비전의 뜻을 받들어 낙점하시옵소서. 이미 전하의 심중에 다른 뜻이 있음을 알리셨거늘 어찌 대비전만 따르라 하십니까? 그때 그만들 하시오. 이태가 결론을 내립니다. 중전간택은 왕실의 100년 대계이니 가베의 낙점을 할 수는 없소이다. 아니, 대신들은 낙점할 때까지 퇴청을 미루고 의견을 모시오. 그렇게 무려 사흘이나 미뤄진 간택. 전하, 사흘째이옵니다. 이래 간택을 미루는 선례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견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이렇게 선례가 없는 간택이니 더욱 불가하옵니다. 그러자 이태가 묘안을 내는데요. 과인이 모두를 만족시킬 묘안이 있는데 따르시겠소? 그 결과 간택된 사람은 다름 아닌 병판의 여식 연희. 하지만
간택된 건 유정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수거이 조 씨와 수거이 박 씨가 동내연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이태의 계획이었죠. 조 씨와 박 씨를 간택하여 수기가래를 치른 후에 3년상을 마치고 두 사람 중 중전의 자질을 갖춘 여인을 선택하여 그때 중전과 후궁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태의 묘수를 개원은 단번에 읽었는데요. 참으로 묘수입니다. 뜻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겁니까? 병판 또한 전하께 속으셨던 게요. 전하께선 누구에게든 쉽게 중궁전을 내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연희와 유정 모두 수기가 됐고 그날 밤 개원은 유정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을 만나야 한다 전했는데 전하께서는 수기를 만나려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합궁 또한 불허하실 겁니다. 아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하를 배워야 합니다. 이에 유정은 사람들의 안전을 조건으로 걸었죠.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제 사람들은 안전하겠지요. 그것만 약조하십시오. 약조하지요. 하면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전하를 뵙겠습니다. 숙부님. 같은 시각 이태는 중림현에 내려진 지시를 알게 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최상장들은 모두 관하로 압송되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인왕자에 대해 알고 뒤쫓는 자가 조정에 있다면 좌상을 의심함인가? 개원을 의심한 이때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이옵니다. 그냥 고하거라! 첫 합궁은 유정으로 결정되는데요. 관상감에서 오늘 합궁은 수기 박씨와 맞다하옵니다. 하지만 개원의 진료를 알고 있는 이태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죠. 어찌 합궁일을 어기려 하시옵니까? 부왕께서도 무시하던 합궁일이 아니냐. 수기조 씨의 처소로 가겠다. 송구하오나 전하께서 납시지 못하시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여인이 초야를 뺏긴단 말이냐. 유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명을 내리는데요. 금일은 수거이 조 씨에게 양보하시고 말이 많구나. 전하께 가서 법도를 지키시라 전하라. 그대로 전하겠나이다. 상궁이 지적해도 그녀는 개원의 말만 따랐고 이 무슨 어리석은 언행이십니까? 좌상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하를 매시라. 그리 말씀하셨지. 나는 숙부의 말을 따를 뿐이네. 이태는 그저 희한한 여인이라 여겼죠. 수거이 박 씨가 합궁일의 법도를 지켜달라 청하였나이다. 좌상이 아주 희한한 여인을 보냈구나. 정성전을 보내 과인의 말을 다시 전하라. 그러나 유정은 계속 막무가내로 굴었는데요. 어찌 만백성의 어버이인 전하께서 법도를 이리 하찮게 여기시느냐. 당장 내 처소로 오시지 않으면 내 직접 수기 조씨의 처소로 갈 것이다. 그런 유정의 행동은 폐서인의 명분이 됐고 과인이 가지 않으면 수기조 씨의 처소로 직접 오겠다. 상선이 보기에 수기박 씨 언행이 어떠한가? 투기로 보이옵니다. 입고라자마자 폐서인의 명분이 될 투기를 한다. 그건 사실 유정이 가장 바라고 있는 일이었죠. 전하께 좌의정의 진려를 패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려 합니다. 반시체가 되어도 좋으니 궐 밖으로만 나가게 해주세요. 참으로 방자하나 아주 고마운 여인이구나. 이렇게 빨리 폐서인이 되길 자처하니 과인이 그 청을 들어줘야겠지. 수기박 씨의 처소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전하께서 짜신 판이라 하셨지요. 훌륭하십니다. 곧이어 이뤄진 이태와 유정의 만남. 마마님, 전하께서 드시옵니다. 과인이 왔어.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태가 짠 판에 개원의 수가 놓여졌죠. 신의 자충수이자 전하의 자충수입니다. 살벌한 궁궐에서 정인을 적으로 만난 왕과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 하는 여인. 과연 이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권력과 생존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그려낸 드라마 붉은 단심이었습니다. 오늘은 KBS2 채널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붉은 단심의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방송부터 심상치 않은 기세를 보이며 사극의 매력을 한껏 뽐낸 작품으로 벌써 곳곳에서 연출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병조판서 역의 허성태 배우가 붉은 단심은 연기 맛집이란 말을 한 만큼 배우진의 연기력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론 허성태 배우를 포함해 말이 필요 없는 배우 장혁과
강렬한 인상을 주는 배우 이준, 그리고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배우 강한나까지 말 그대로 연기 맛집을 제대로 보여줬죠. 거기에 빠른 전개와 눈을 뗄 수 없는 연출은 긴장감 넘치는 사극 정치와 애틋한 로맨스를 더욱 색다른 감상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30분 KBS2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붉은 단심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텔러였습니다.